안녕하세요. 일산 백마마을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요즘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한 그런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또 매수 예상을 하시거나 또 파시는 분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일 것 같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을 앞두고 있어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내용들은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분위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요새 규제가 2020년 6월 17일에 다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 뭐 정말 여전히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여전히 너무나 바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뭐 문의사항 또 현재 동향 이런 궁금한 것 또 여전히 또 그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서 바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번째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건지 세금을 더 받겠다고 하는 건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청와대 거기에도 민원 부동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현업 시장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규제를 했어. 근데 초기에 처음 규제했을 때는 얼음처럼 싼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동안. 그런데 지금은 규제 아닌 지역이 어디 있는데? 그럼 규제 없는데 더 시골에 가서 뭐 사라는 거야? 아니 규제 있는 지하에 조그만한 뭐 정말 조그만한 그 지하 연립을 가지고 있어도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 백마역 앞에 백마마을 기준으로 규제 2020년 6월 17일 규제 이후에 그러니까 규제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한동안 부동산이 엄청 그 상담 전화만 바쁘겠구나. 물건이 다 이제 걷어지고 거래될 만한 것이 다 거래되고 어차피 소강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거래가 진행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규제가 발표됐어요. 그럼에도 현상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매수 문의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있고 물론 그 5월 말부터 6월 중순 정도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보다는 많이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수 문의가 살아있고 물건이 더 나오거나 뭐 물건이 거래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장은. 그러면 이게 규제가 되면 뭐 정부에서 말하듯이 집값을 잡을 거면 집값이 내려가든지 하여튼 매수가 멈추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로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동산 뭐 증시 전부 다 이런 투자는 심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집 없으면 큰일 나겠다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까지 가세해서 이제 집 없으면 진짜 몇 년 후에 난리 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 매수세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6.17 보도자료 뭐 그 찌라시가 돌았던, 너 이제 전세 살고 집 사? 그러면 거기 들어가. 주민등록 옮기고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1단위로 과태료 매길 거야. 그런 것들은 보도자료에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그나마, 내가, 전세를 끼고 하나 더 살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직은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도 향후에는 더 조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임대차 3법은 사실은 임차인을 위한 거죠. 그렇죠?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차 너 신고해. 이제 반드시 신고해. 뭐 이상하게 뭐 가족들한테 뭐 그냥 이렇게 뭐 집 임차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다 드러나겠죠. 임대차 신고해. 그리고 이제 뭐 5% 상한 제한하겠어. 그 다음에 임대차가 지금 2년으로 임차인 보호받고 있는 그 갱신 요구권을 2+2로 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임대차 3법인데,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임대인을 임대사업자화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임대사업자화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뭐 4년이나 8년 이런 임대사업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8년 임대 등록한 경우에 그 장기 보유 장특공제 그거 빼놓고는 별로 뭐 혜택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모든 임대인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방법이 임차인을 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전세가 나오는 것들은 부동산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들썩들썩 가격들이 매가가 올라가니까 새로 나오는 전세는 그 올라간 상승된 매가 대비한 전세가로 이제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세 매물이. 그러면 그 전세 매물이 많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 전세 매물이 많지는 않은데 가격은 높은데 임차인은 전세를 얻어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인 전세자금 대출은 엄청 잘해줘요. 아주.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전세가 또 올라가면 또 그 올라간 전세를 계속 충당하면서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임차인한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 계속 전세 살아라. 내가 정부에서 대출해 줄 테니까.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에 2억이 전세가 있고 1억이 전세를 낀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집에 실제 그 집의 매매 대금에 충당된 그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임차인의 돈이잖아요. 임대인의 돈이 작은 거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갭2 얘기를 하는데 임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거라면 그 2억에 대한 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2억 5천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3억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메워줄 생각을 안 하고 무주택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빵빵하게 해줘갖고 계속 전세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하니까 임대인들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년 묶일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거 5%밖에 증액을 못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매가까지 출렁거리는데 거기에 새로 나온 전세가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을 위한 건지 임차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세금을 위한 건지 뭐 어떤 건지 사실은 아니면 그 정치의 정치색을 위한 건지 나 모르겠어요. 응? 제가 조금 흥분했나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는 늘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한 것들이 3기 신도시 그런 것들이 아마 한 5, 6년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있기 전에 아니면 뭐 이렇게 서울, 용산, 기지창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이제 그 발표한 대책 안의 공급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 안에 이제 많은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간에는 또 이제 그런 청약을 준비하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고 또 가점을 위해서 그 꼬박꼬박 그 잘 청약 예금을 넣으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청약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청약을 넣어서 만약에 그게 당첨이 안 되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지금의 부동산 시장으로 봐서는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또 부동산을 물어보셔요. 제가 어찌 알아요. 저는 늘 말하잖아요. 저는 그냥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는 뭐 세종시를 비롯해서 세무서나 아니면 구청이나 시군구청이나 이런 데 이제 그분들도 정말 많이 그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요. 전화가 뭐 엄청 폭증을 하고 구청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사람들 줄이 어디까지 서 있는지 몰라요. 대기표를 받고. 그러면 거기가 통화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전화해서 세무서 거기도 또 전화 안 돼. 세무사 상담실도 전화가 안 돼. 막 이러니까 여기서 이렇다더라 저기서 저렇다더라 유튜브에 보니까 또 이렇다더라 또 저렇다더라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또 상담을 하는 전화가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 완전 과부하예요. 과부하. 정말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실 때도 정말 뭐 이래도 되나요 저래도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걸 Q&A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정말 좀 이렇게 다양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민원 전화도 확실히 줄을 거고요. 우리가 이거 읽다 보니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런 거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손님이 오셨다.
예, 뭐 조만간 또 이제 22번째 뭐 세법이나 뭐 대출 이런 거 관련한 자료들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이제 한간에 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주시하시고,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여기저기 뒤져보시고 알아보시고 다 공부하시고, 또 우리가 뭐 어떤 거래를 하던 간에 거기에서 뭐 그 허용되지 않는 뭐 진짜 과거에 했던 업다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미등기 저기 뭐 또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내라는 거 다 꼬박꼬박 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갭투 이런 용어를 쓰면서 어떤 특정 대상을 지칭해서 타겟을 만드는 거, 그거보다는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임차를 하든 임대인을 하든 합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시장의 혼선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뭐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지만, 시장이 이 요동치는 시장이 빨리 좀 그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야 어차피 우리가 이제 모든 그 리듬이 S자 파동을 가지만 S자 파동을 가면서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그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잠깐 짬을 내서 낸 거라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분위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